4월물은 이만큼 비싼데 5월물은 요 정도 비싼 상황이니까 백워데이션 상황이니까 오히려 롤오버 하게 되면 요만큼 차익만큼 싸게 롤오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장기적으로 한 2달 정도 보유하는 것은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5월달 내로 끝날 거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5월달보다 빨리 전쟁이 끝나버리면 유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롤오버 비용은 아낄 수가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 5월까지 투자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ETF 시장 전문가와 함께 투자 트렌드를 짚어보는 시간, 자산관리부 구혜린 기자입니다. 오늘은 타이거 ETF 리서치를 총괄하고 계시는 최창규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국제 유가가 너를 띄고 있죠. 중동 사태 이후 배럴당 120달러대까지 치솟았다가 또 80달러대까지 내렸는데요. 그래서 원유 투자가 아주 핫한 섹터로 부상을 한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네. 본부장님 최근 며칠은 또 원유 선물이 상한가를 치다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마무리 수순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멘트 하나에 주가가 뚝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럼 이란 전쟁발 유가 흐름 전망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란 전쟁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나라 시장 3월 3일 날 7% 떨어졌고요. 3월 4일 날 13%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왜 떨어졌을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란 전쟁이 장기화된다. 장기화되면 유가가 올라간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면 금리가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그렇다면 AI 산업, 특히 대규모 자본적 지출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AI 산업의 치명타를 받는다. 그래서 AI 산업이 치명타를 받으면 거기 밸류체인에 있는 한국 주식은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3월 5일 날 말씀하신 대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쟁 거의 다 끝났어 라고 CNN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갑자기 3월 5일 날 또 급반등을 했었죠. 근데 제가 가만히 뜯어보니까 과연 이란 전쟁이 끝났을까라는 의구심이 자꾸 들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대목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연 이란을 왜 쳤을까? 왜 지금 쳤을까? 그리고 이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정확하게 얘기하면 딱 세 가지예요. 저금리, 저달러, 그리고 저유가. 근데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저금리도 어느 정도 좀 많이 힘들어졌고 그리고 저물가도 힘들어졌고 저유가도 힘들어졌거든요. 그럼 과연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뭘까? 트럼프는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는 겠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란 편에서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번 전쟁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느낌이 팍팍 들더라고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찌됐건 제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란 체제가 붕괴가 됐나요? 다시 둘째 아들이 승계를 하면서 그렇죠. 차남이. 네, 차남이 승계하면서 이런 걸 봤을 때는 결국은 미국이 원했던 단기전, 미국이 원했던 이란의 체제 전복, 미국이 원했던 이란 에너지의 획득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유가는 계속 꿈틀거릴 거다. 전쟁은 장기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시기일수록 물론 정유주 에너지 주식으로 시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방산 주식으로 방산 ETF로 시장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보이는데요. 근데 원유 선물 ETF를 통해서 한번 시장 리스크를 해지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제일 사실 중요한 질문인데 네. 유가 ETF를 투자한다고 치면은 네. 그거를 장기 투자 상품으로 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무조건 이런 이벤트성에 반응하는 단타 상품으로 삼는 게 적합할까요? 제가 교과서적인 답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거래하는 원유 ETF는 크게 보면 선물과 현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계약, 컨트랙트 갖고만 거래를 하는 게 선물이고요. 그리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유를 딜리버리, 내가 원유를 실제로 인도를 받는다든지 그게 현물 계약인데요. 참고로 선물 계약 같은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비용이 있어요. 롤오버 비용. 롤오버 비용이 원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이 롤오버 비용이 계속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하다.
원유 선물 같은 상품은 불리하다라는 게 교과서적인 답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파생 전문가지 않습니까? 예. 한때 날렸던 파생 애널리스트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텐거냐 백어데이션이냐 제가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드릴 텐데 지금은 약간 백어데이션, 즉 이번 전쟁 리스크가 근월물 당장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4월물 원유 선물 가격에는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5월물 원유 선물에는 그렇게 많이 반영되지가 않았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유 선물만 놓고 따졌을 때는 전쟁이 한 달 내에 끝날 거다. 그래서 내가 5월에 인수하는 선물 계약 원유는 그 전쟁 리스크가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4월물은 이만큼 비싼데 5월물은 요 정도 비싼 상황이니까 백워데이션 상황이니까 오히려 롤오버 하게 되면 요만큼 차익만큼 싸게 롤오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약간 장기적으로 한 2달 정도 보유하는 것은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쟁이 5월달 내로 끝날 거다라는 것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5월달보다 빨리 전쟁이 끝나버리면 유가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롤오버 비용은 아낄 수가 있지만 가격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한 5월까지 투자한다면 오히려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롤오버 비용이라는 게 네. 수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약간 수치적으로 수치적으로 좀 나타내 말씀을 주실 좀 수 드린다면은요. 네. 상장되어 있는 전체 원유 ETF를 한번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몇 개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원유 ETF? 기업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제가 살펴봤을 때 6개인가 7개인가 했거든요. 네, 6개 그렇게 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예, 6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레버리지 원유 ETF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오, 맞아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또 미국에 상장된 ETF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네. 국내는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맞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선물 관련된 ETF가 생각보다 다양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 배수도 위로는 1배가 최고고요. 아래로는 마이너스 1배가 최고인 상황이고요. 혹시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까지 갔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그런 경우가 네, 있었나요? 그런 경우 있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유 선물 계약 내가 선물 계약으로 체결을 하더라도 만기일까지 그 선물 계약을 청산하지 않으면 실제로 원유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원유라는 상품이 소위 말하는 저장소에 보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저장소가 꽉 찼어요. 꽉 찼기 때문에 원유를 현물로 받으면 저장할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 선물 계약 인수를 받았던 분들이 이걸 받아버리면 땅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거래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좀 너무나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이런 니즈 때문에 레버리지, 특히 위로 2배짜리는 허용을 안 해준 거예요. 아, 국내 네. 정부에 한해서 네. 네요. 그리고 아래로도 2배짜리는 허용을 해주지 않고 그냥 정배수 위로 1배, 아래로 1배 요 정도만 허용을 해준 거고요. 근데 ETN이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Exchange Traded Note. 네, 검색량이 엄청 많아졌더라고요. 네. 참고로 ETN 같은 경우에는 ETF랑 틀린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ETN 같은 경우에는 노트, 채권이기 때문에 네. 그 ETN을 발행한 증권사가 개런티를 해줘요. 네. 만약 증권사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 ETN 상품에 대한 손익, 수익 이런 것들은 다 개런티를 해주거든요. ETF는 펀드, 우리가 고객들의 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형태의 상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펀드 상품이다 보니까 이렇게 ETN과 달리 보장해주는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유처럼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폭이 큰 상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ETN으로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원유 선물과 관련된 시장 상황, 시장 흐름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아까 질문 주신 롤오버 비용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좀 해갖고 올게요. 네. 롤오버 비용은 결국은 근월물 가격, 차근월물 가격, 요 가격의 차이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근월물이 요 정도 가격이고 차근월물이 요 근월물보다 가격이 비싸다면 요만큼이 비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혹여나 지금은 전쟁 나서 가격이 높지만 전쟁이 곧 끝날 거야. 그러면 근월물 가격보다 원월물 가격이 싸지는 현상도 일어나거든요. 이럴 때는 밑에 있으니까 요만큼 롤오버 비용이 아니라 롤오버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네. 롤오버로 수익이 발생할지 아니면 손실이 발생할지 구분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주로 거래를 제일 많이 하는 원유 선물은 CME,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WTI 선물이 가장 많이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CME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원유 선물, WTI 원유 선물 3월물 가격, 4월물 가격을 서로 빼보면 됩니다. 그래서 3월물이 예를 들어 100불인데 4월물이 99불이다. 그러면 1불만큼 롤오버 이득을 받는 거고요. 3월물이 100불인데 4월물이 101불이다. 그러면 1불만큼 롤오버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 좀 부지런해야 네, 원유 부지런해야 됩니다. 투자하겠네요. WTI를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브렌트랑 WTI 중에서 변동성이 조금 더 낮은 게 브렌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그 브렌트 추종 ETF는 거의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 WTI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경제 중심이 미국이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과 달리 에너지, 탈탄소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다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라는 또 엄청난 에너지원이 있다 보니까 전 세계 에너지의 중심은 WTI야. 그런데다가 이 WTI가 선물 형태로 거래되는데 시카고 상품 거래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상품 거래가 많이 일어나는 선물 거래소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국 중심의 WTI를 먼저 ETF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WTI 중심으로 원유 선물 ETF가 형성이 됐던 거였고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브렌트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브렌트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쪽, 특히 네. 아프리카. 예, 네.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좀 강화가 되고 있어서 또 CME와 견줄 만한 거래소가 IC라는 유럽 거래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IC에서는 브렌트 선물이 오히려 브렌트 현물이랑 결합을 돼서 굉장히 효과적인 바로미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미국 경제에 대한 좀 바로미터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일단 브렌트보다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WTI를 바로미터로 쓰고 있는 거고요. 누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번 중동 사태가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유럽보다는 아시아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브렌트유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브렌트유 상품은 저도 다 뒤져봤는데 네. 옛날에 뭐 브렌트유 선물 ETN이 좀 있었다라는 검색 결과가 나오긴 하는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없는 거 봐서는 아마 상장 폐지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 원유 선물 ETN 같은 경우에 ETF나 ETN 같은 경우에는 롤오버가 잘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롤오버가 잘 되려면은 그 선물 시장의 유동성이 유동성. 풍부해야 돼요. WTI 선물 거래소의 선물 거래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WTI를 좀 상품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네. ETN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ETF에 투자하는 게 낫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요. 잘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유동성입니다. 네.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와, 원유 선물 ETF가 이렇게 사이즈가 작았어? 원유 선물 ETN의 거래가 이렇게 많이 안 되는 상품이었어? 저는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굉장히 거래가 잘 됐었을 거다.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치 금현물 ETF처럼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도가 많이 높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단어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유동성이에요. 어떤 ETF가 됐던 네. ETN이 됐던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ETF, ETN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유동성이 왜 중요하냐면 유동성이 풍부해야지만 아까 얘기했던 롤오버 비용이 그 ETF 가격, ETN 가격에 녹아 들어가거든요. 녹아 들어갔을 때 당연히 가격이 다운됐을 텐데 유동성마저 없어져 버리면 괴리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내가 유가 80달러에 사서 85달러에 팔았는데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그 괴리가 커버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당부의 말씀은 첫 번째는 유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CME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만약에 3월 말이다, 3월 20일 정도가 보통 만기일이거든요. 만기가 됐을 때 롤오버 비용을 좀 가늠해 봐서 이 롤오버 비용에 따른 내 ETF, ETN 가격이 얼마나 가격에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쟁 장기화 가능성이 높지만 매일 국제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해야만 한다. 선물 상품은 롤오버 비용이 추가되는 걸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월간 선물 가격을 비교해서 이득이 되는 투자 시점을 생각해라. 네. ETF든 ETN 중 유동성이 풍부한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이 정도로 오늘 인터뷰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또 새로운 유망 분야를 탐색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